진 소장입니다. 23년도 10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검단 신도시 소식만 전해드리기에는 미시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좀 지역적인 그 특성상, 업종 특성상 지역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검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알려면은 이제 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그 환율, 금리, 원자재 값, 우리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또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알고 가자 이래서 제가 계속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공부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우리가 유튜브는 30분 이내로 영상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4K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1부에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불가피하게 2부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검단 신도시 소식을 이제 좀 전해드린 거죠. 이제 일부에 전해드리는 거는 좀 거시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그런 부분. 2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우리 검단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 또 거기 덧붙여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방송을 보낼 때마다 앞에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부터 SNS 시대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몰랐던 부분, 세상에 몰랐던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상의 지식에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만큼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라는 것도 생기고 SNS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가 생기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수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 이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사회적인 현상들, 국가가 크게는 국가, 경제, 더 크게는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실패하지 않은, 성공의 확률에 조금 가까이 가는, 또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죠. 지금의 현상들은 조금은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거죠. 작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전에 그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 갑작스럽게 작년에 인상했기 때문에 공포가 제일 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고 시중의 자금을 국가가 다 빨아간 거죠. 피해본 사람 누구냐? 이제 50% 이하 되는 소상공인들,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영끌이라고 하는데 버틸 수 있을 만큼 하려고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샀고 했는데 원래 이제 집이라는 거는 파이낸싱, 대출을 발행해서 사는 거죠. 내가 자금이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이 뭐 5, 6억이 있다 그러면 한 7, 8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대출 갚아가면서 또 대출을 다 갚는 것도 아니잖아. 중간에 이제 팔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산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평생의 필수제잖아, 주택은. 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중에서도 윤 소장 항상 얘기하잖아.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만 수도권에서 한 채를 산다면 빨리 사는 게 그나마 돈을 적게 소비하는 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떨어진다, 폭락한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그저께 우리 대림이 편안이라든지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또 롯데 캐슬 분양했잖아요. 이제 분상제 아파트가 인기잖아요, 요즘에. 분양가를 이 정부에서 공공개발이다 보니까 누른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 플러스 1억 하면은 이제 옆에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나마 좀 살만한 아파트들은. 내가 살만한 아파트들은 항상 비싸죠.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는. 인사가 길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제가 1년 전쯤 그랬을 거예요. 1년 반, 거의 2년 전에 초반 입주할 때서부터 우리 검단 신도시가 우리 이기 신도시 판교서부터 이렇게 많이 이기 신도시가 있죠. 뭐 운정도 있고 저쪽에 회천도 있고 밑으로는 이제 또 어디가 있냐. 근데 뭐 송도도 국제도시긴 하지만 청라도 그렇고 이기죠. 그리고 이제 저기 광교, 동탄2, 또 위례, 또 미사.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이기 신도시 이제 다 얘기 드린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무슨 지구 해갖고 이제 뭐 한 만 몇 세대 해가지고 이제 그 낮은 거. 그런 지구들도 있지만 우선은 크게 그렇게 보죠. 거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분양이. 엊그저께 동탄, 뭐, 이편한 자인가 그게 이제 그 분상지 아파트라 그랬고 요즘에 인기가 어마어마해져. 언론에서 옛날에는 검단 신도시가 안 나왔어요. 신도시들이 분양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도시가 없잖아. 그냥 맨날 검단 신도시도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수요도 집중이 되는 거죠. 청약 가점이 78점 뭐 나왔다 그러고 뭐 111대 1 롯데 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 뭐 270대 1이 나오고 이런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뭐 20몇 대 1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평균 경쟁률이. 거기서 이제 선호하는 게 있고 안 선호하는 평수가 있으니까 선호 평수는 더 높았겠죠. 평균이 그렇게 나오니까. 집중을 언론에서 많이 나와. 유튜브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신도시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싼 데는 아파트 신규로 공급되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싼 데는 신도시 아파트 분상제. 규모가 큰데.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추가 하락이 온다고 요즘에 많이 떠드는데, 그런 구도심이라 이런 게 다 떨어져, 기존 주택들. 그래도 신도시는 안 떨어진다. 왜 이제 좋은 데는 좋아지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아지고. 근데 견딜 수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강하다. 또 대규모다는 7만 5천. 얘기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전체적으로는 침체가 올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미시적으로 자세히 보면,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시적으로 자세히 보면 오를 때는 오른다. 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팍 오른다. 오를 때는. 떨어질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서히 오르고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팍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길었고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게 매달린 데 과일은 없다. 높은 데 과일이 있는 거고 남들 키가 안 닿는 데 과일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따지 않으면 맛있고 좋은 과일은 먹을 수 없다. 누구나가 낮게 있는 거는 다 먼저 익기도 전에 다 따가버리니까. 버크셔 회사의 그 부회장이죠.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오렌 버핏이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라. 그런 투자의 경험들이 나중엔 돈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60세가 넘으면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일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60세잖아요. 60세인가요? 정년이? 그러면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40년 살잖아요. 적게 봐도. 그 40년을 내가 30년을 일해갖고 40년을 먹고 산다? 이 고물가 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동력이 이제 상실되죠.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라.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예금에 있는 거 조금 주식을 공부한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해보고 요즘에 좋잖아요. ETF가 나와서 ETF에 오랫동안 묻어놓고 요즘 지금 주식 얼마나 좋습니까? 사기. 비싼 데서 가서 달라붙어서 사고 떨어졌을 때 요때 사야 되는 데는 요때는 멈칫하고 못 사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돈 있으면 다 주식에다 넣어놓으면 많이 좋죠.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지금 보통 한 절반 이하 정도로 연초에 비해서 상반기 정도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 정도로 지금 주가가 다운되어 있는데 그런 주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사 놓으면 괜찮다. 경험을 해봐라.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어느 비중을 축소하고,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제 조정을 해봐야죠. 이제 우리가 겪어봤잖아. 한 20년간 좋았다가, 중국 때문에 2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가 지금 이제 안 좋잖아요. 좋다는 건 안 좋고, 안 좋다는 건 좋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견뎌낼 수 있는 펀더멘탈을 좋았을 때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야지 건강한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부동산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또 잠잠하더니 뭐 금리도 동결 작년까지는 막 자이언트 스텝 해갖고 시장의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작년에 우리 검단신도시 입주할 때 또 입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양가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던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샀어야지. 응? 내가 그러잖아. 그때 산 사람들은 적어도 1, 2억은 한 1년 지나면은 1, 2억 이상은 올라 있을 거다. 벌써 늦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주식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좋았던데 지금 조금 위험이 임팩트가 좋은 위험 요소가 안 좋은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또 뭐 시간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에 적응하고 내가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죠. 근데 엊그저께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동에서. 그래서 지금 갑자기 유가가 지금 뭐 $100까지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불경기고 뭐 영향이 많이 없고 또 이란이 확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전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가는 이제 80불 정도까지 다시 내려간 것 같아요. 유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 먼 중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누가 잘했니 못했는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그 뒤엔 누가 있냐? 그 뒤에 미국이 있지. 예, 미국이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 미국은 누가 조정해? 일본 애들하고 유태인 애들이 조정하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잖아. 막 대통령이 나와서 떠들지만 대통령 바지야. 그 뒤에서 대통령을 움직이는 애들이 누구냐면 일본 애들하고 미국 애들이죠. 미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왜 싸워요? 치밀하게 일본 놈들이 일본 애들이 아베가 죽기 전에 뒤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지금의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가장 큰 피해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죠. 가장 큰 이득은 누가 봤어요? 일본이 봤죠. 일본 줬잖아. 어쨌건 속으로는 골마 있어도. 미국도 그러잖아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현상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좋다. 제조기업들 막 리쇼링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7만 불 국가예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서 제조업이 미국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놔야 되거든. 이제 미국이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러죠. 이제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인건비 때문에 다시 해외로 나가겠지. 우리나라는 3교대 하잖아.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건비 갖고.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나라? 못 따라잡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들어가면 못 견뎌내요. 아무리 로봇을 해더라도 인건비 자체가 높으니. 요번에 미국 자동차 노조들 파업하는 거 봐봐. 몇 프로 올려달라 그래? 40% 올려달라, 임금에. 40% 올려달라 그래. 우리나라는 4% 올려달라고 싸우는데 얘네는 40% 올려달라고 싸우는 거야. 몇 프로 지금 타결 봤어요? 25% 정도, 20%에서. 거기서 타결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생존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야. 기업이 이득을 많이 내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한테 과실을 나눠 가져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안 주려고 그러죠. 파업하고 막 난리 부려야지 그나마 조금 4%, 3%. 얘네들 미국 애들 얼마 올려달라 그래. 인건비 지금 인턴에도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상 받아요. 인턴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교사 연봉이 한 3억 정도 돼요.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매도질을 당한다. 우리나라는. 왜? 기득권층이.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리나라가 가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드러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서 모르게 해주는 거지. 근데 꼭 드러내갖고 자기 정치적 입지를 따지려고 정치인 애들은 쇼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려고 하는 그 엽전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다른 경제는 국경도 없고 돈은 이념도 없고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양다리 거치는 거고 외교도 원래 양다리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 몰빵하면 바이든한테 그렇게 했고 몰빵했는데 다음 대통령 트럼프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되면 어떡할 거예요? 봉되는 거지 뭐 대한민국.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아주 잘못된 길로 일본처럼 20년, 30년 불황의 길로 접어드는 초입에 와 있는데 정치가 그거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정치가. 우리나라 경제를 발목을 엄청 잡았다. 근데 누구도 이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외국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박사야 박사. 남들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도 저도 못해. 어? 우리 저 유튜버라든지 저 방송국. 내 방송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문 보지 말라 그랬잖아. 왜곡되어 있는 조작된 세상을 신문을 몇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뇌리에 박힌 거야. 중독이 된 거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고 세상 일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거니까. 다양하게 이제 바뀌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맞아. 왜? 가나다라에서 정답만 맞추는 이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정답은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맞지. 그러니까 한 개 맨날 제주나 해군. 손기술이 좋다고. 뭐가 개뿔이나 손기술이 좋아서 버는 돈은 얼마야. 큰 돈은 다 다른 애들이 벌어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서 이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를 봤을 때는 우리 기성세대보다 제가 50대니까 60대 이상보다 5, 60대 이상보다 한 3배 정도 똑똑한 것 같아. 젊은 애들한테 맡기면 다 돼. 잘 되고. 방해만 하는 거야 이제 기성세대들이. 정치고 경제고 뭐든지. 세상이 변했단 말이죠. 또 길었습니다. 이 편집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다. 그래서 그런 조작된 그런 세상 그런 거에 선거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신문에서 나오는 거 다 뭐야.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야. 이게 몇 개월, 2개월 정도 지나면 얘네가 잘하는 것처럼 이제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돼. 꽝이 내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당신 그 표 하나 때문에 당신들 지금 똥꼬 빨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선거는 젊은 친구들은 안 해. 50%도 안 나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정치가 계속. 시골에 있는 촌놈들 거기 인구 유입도 안 돼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에 국회의원 하는 놈은 국회의원 중에 이거가 되고 다선이 되니까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만 많아. 권력이 잘못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도 잘못돼 가는 거고. 이렇게 좋을 때는 뭐 이런 게 안 나타나.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국회의원이 지역의 국민의 의견을 대표지 나라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 이기주가 나와요. 요번에 금방 나오겠지만 김포 서울시에 편입한다 그러냐.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이 있잖아요. 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인데 여기서 경기도가 서울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치하는 애들은 그걸 또 선거가 앞이니까 태. 또 광명, 또 저쪽에 구리, 한강 이북에 남양주를 끼고 있는 구리. 이쪽에 서울을 편입시킨다 그래. 왜 서울시장은 오케이지? 왜? 쪽수가 경기도에 밀렸거든. 대통령 있고 부대통령이 누구예요? 쪽수가 많으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부대통령이죠. 넘버2잖아. 그래서 서울시장은 좋아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경기도 시장이 여권 시장이더라고. 경기도하고 얽혀있고 공무원들서부터 얽혀있고 이거 풀려면은 가는 것 하면 출발 자체서부터도 10년 이상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야 되고. 다 지방자치제 강화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시장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간다 그래. 반대되는 광명시나 구리시장은 또 이런 얘기 안 해요. 서울시장은 오케이지. 쪽수가 더 들어오는데 김포 50만, 55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한다 그래. 왜 한다 그래? 선거 앞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수도권에서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10%, 20%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뭐를 해도 안 되는 타이밍이 된 거지.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정치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가장 큰 영향,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느낌인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한남대교를 건너고
춘천향 병원인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그 옆쪽으로가 이제 한남동인데 여기 보이시죠? 한남 3구역이 이게 지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뭐 한다 그래갖고 거기 뭐 쪼개기니 뭐니 해갖고 재개발이죠. 재개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많은 데를 구도심 같은 데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재개발이고 이제 뭐 아파트를 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사업이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주인이죠. 조합을 결성을 해갖고 하는데 이게 한 20년 됐어요. 이제 이게 분양을 하는데 이게 한 8,000세대 정도 분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만에 출발을 했는데 이 뉴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번 달인가 말씀드렸어요. 강남은 재건축. 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이제 중반 정도서부터 이제 강남은 80년대 개발된 거고 여의도는 70년대 개발된 건데 이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강남에 이제 그 소초 반포, 압구정에 이제 현대 아파트 옆에 또 한양 아파트 우리 그런 쪽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6,000세대가 되는데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대부분 옆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도시도 그래요. 대부분 옆에서 사는데 이게 이제 전세를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옛날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서울은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공급이 모자라죠. 150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50년 주기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서부터 재건축을 출발을 해요. 근데 50년 정도로 기준만 하더라도 150만 세대니까 노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1년이면 3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1년에 3만 세대가 분양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공급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높은 편이죠. 공급이 없으니까 신규 아파트는 잘 짓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압구정, 여의도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세 가격을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 경기하고 관계없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전세 가격을 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러다 보면 서울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과천, 또 판교, 가격이 올라가죠. 또 옆에 보면 우리도 이제 검단도 그렇고, 그 사이클에서 보면 검단이 아직도 많이 좀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없어서. 지금, 요번에 이편한이 LH 그 공공사업이란 말이에요. 공공민간 주택사업인데, 그게 5억 5천 나왔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옆에 이제 민간으로 치면, 물론 이제 입지가 좋아서 땅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5억대 후반이 나온다는 거죠. 민영 아파트들은. 또 그 옆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데 나오는 아파트들은 1억 정도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가. 신규 아파트들은 계속 좋아지고 올라간다. 아무리 그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온다 해도 그 침체도 지금은 작년 같은 침체가 올까? 작년에 그 공포지수를 따져보면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언론에서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포가 온다고 막 허둥지둥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몇 가지씩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포는 다 지나갔고 수습하고 뭐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 범위 안에서 견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는 2번 오르고 그것도 이제 스몰 스텝으로, 빅 스텝도 아니고 스몰 스텝. 작년엔 다 자이언트 스텝이었잖아요. 75포인트씩 올렸잖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가다가 올해는 스몰 스텝이잖아요. 25포인트씩. 미국 기준금리. 한국은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작용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국채금리는 반대거든. 조는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채.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게 국채금리인데, 뭐, 회사채나 은행채들은 더 비싸다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자세한 얘기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 이게 항상 차례차례 금리는 미국도 올리다가,
내릴 때는 팍 내리거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인플레도 있어야 되고 버블도 있어야 되는 게 성장을 하면은 성장에 같이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반대 상황. 미국하고 일본은 엄청 좋은데 중국 안 좋고 우리나라 안 좋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야. 어려운 거 견뎌낼 수 있어. 우리나라는 못 견뎌요. 다음은 5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지금 그 대광위에서, 국토부 대광위에서 결론을 못 냈죠. 갑자기 또 김포가 서울로 편입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갖고 이제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주목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나온 혁인 것 같아요. 근데 5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 4월달 총선까지 이거 결론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불리하다. 불리한 거는 김포가 불리하지 인천 검단 신도시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9호선 선거 앞이니까 또 이제 9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그 영종도 공항까지 가게 되면 계약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나는 이제 좀 임팩트가 더 세다. 검단 신도시에는 연장선 5호선 연장선은 이제 33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35년 보면 검단 신도시를 거치면은 한 2분 56초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분 56초 두 개 역이 더 늘어나면 그래서 검단을 한 역으로 이 인천시 김포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는 그러면 니네도 줄여라. 응? 시내폴리스인가 글로 가지 말고 한강변으로 가지 말고 방화역에서 저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인천시 측은. 근데 이제 서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그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 다음은 그 은행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금리가 갑자기 작년서부터 올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뭐 폭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죠. 근데 오를 때는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유심히 이제 미시적인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자세히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죠. 대부분 폭락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떨어지죠. 자산 가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은 돈 버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실은. 무슨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그 은행들이 돈 벌어 가고 제가 그 은행들이 사채 장사를 하고 있다 2년 전서부터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들이 그냥 앉아서 헤엄치면서 벌고 있단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죠. 왜? 지가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가 퇴직하면 글로 가야 되거든요. 이사라든지 은행장이라. 그게 이제 그 우리 저 누군가가 얘기하는 커넥션이에요. 법적 카르텔, 금융 카르텔. 이 국가의 힘보다도 지금 시장의 힘이 더 두세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해는 제스처만 해줘. 피해는 누가 봐요?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 저소득자들 이런 사람들 피해봐요. 서민들도 비명 지르고 은행들도 비명 지른다. 근데 서민들은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는 비명이고 은행들은 좋아서 환호하는 비명이다. 지금 작금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금통위가 우리 계속 이제 역대 그 금리 차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 이제 200%, 200포인트, 2% 정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동결로 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뭐 이제 올리는 쪽보다는 이제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언제 내리느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인플레 핑계 대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 그런 제스처를 이제 정책들을 막 했는데 계속 틀리고 있었잖아요. 미국 그 패드가. 근데 앞으로도 계속 틀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제 채찍 효과라 그러죠. 미국은 좋아지는데 저 끝에 가면은 여기는 뭐 살살 움직이는데 저 끝에는 1m, 2m씩 움직이잖아요. 채찍이. 이제 신흥국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국가들 난리죠. 뭐 동남아서부터. 옛날에 우리 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이머징 국가들, 뭐 브라질, 뭐 이렇게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
그런 것까지 나가 떨어지고 모라토리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 예상에는 올해 말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고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하고 미국은 내년 2, 4분기서부터 금리 인하 들어가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직으로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 갈아타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8월 달인가 왜 신용대출 부분에서 갈아타기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주담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말에 된다고 했으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가면 주담대 갈아타기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으로 창구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검단도 이제 거래가 안 되죠. 왜? 입주를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양 청약해서 가져가려고 그러지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청약해서 자기가 되든 안 되든 당첨을 받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가. 그래서 보면은 거래가 안 돼. 한 2, 3개월간. 끝나고 나서 계약률 나오고 나서 되더라고. 다음은 이제 환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율이 좀 많이 안 좋고 위험해지고 이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수출이 안 되다가 수출이 환율이 조금 높아지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현대차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보죠.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느낌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삼성이 좀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안 좋았는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환율도 좋고 주가도 좋고 이러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기름값은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폭등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이 이제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오히려 떨어지고 미국도 이제 침체가 온다. 강한 침체가 아니고 약한 침체가 온다. 이런 예상이 돼서 그런지 조금 유가도 80불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금 가격이 이제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금 가격이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유가하고 같이 연동해 있어갖고 떨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채를 사기보다는 팔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게 계속 이제 가치상으로 5%, 10%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팔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 팔고 있고, 중국이 지금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하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분기점이 지금이지 않는가, 출발점이. 저는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봐요. 기득권인 유태인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부.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도 유태인이잖아요. 근데 유태인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미움했는데, 학살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잘못된 거지만 왜 유태인이 학살을 당했냐를 보면은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학살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유태인이잖아요.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워런 버핏, 다 유태인,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아까 유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이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향후회지, 향후회.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일본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치밀하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이렇게 나오게끔 했고, 결국에는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거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 그러면 남북 간 또 총칼 들고 싸우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큰 이득을 볼 거예요. 일본이 패전국에서 살아난 거는 6.25 전쟁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똑똑한 나라들 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쪽 편으로 들면 안 되죠.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트럼프가 돼갖고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계속 총질하고 있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지금 막 사야 될 때인데 못 사잖아요.
또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그걸 포모라 그러죠. 시장 자체를 그렇게 좀 바라보는 그 지식을 갖고 조금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